50대, 60대에 다가오며 누구나 한 번쯤 꿈꿉니다. 열심히 일한 내 인생,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남들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조차 은퇴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퇴직 후엔 그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죠.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직업의 안정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잔혹한 현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 후 진짜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퇴직 후 천국일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 털어놓는 은퇴의 충격적 진실. 퇴직 후의 삶, 특히 공무원이라면 연금만 믿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안정적이라 여겨진 공무원들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충격적인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사례 1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듯한 현실. 김모 씨는 30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한 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의료비, 손자 돌봐주는 비용,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비까지요. 매달 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죠.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김 씨는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필요한 비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기보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은퇴 전부터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사례 이퇴직 후의 공허함과 정체성 상실. 박 모 씨는 교사로 35년간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예상치 못한 정체성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바쁘게 지내던 내가 갑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너무 허전했어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퇴직 후 박 씨는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는 취미로 악기를 배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차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취미를 만들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사례 3 배우자와의 갈등. 정 씨 부부는 둘 다 공무원으로 은퇴 후 연금으로 여유 있게 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계속 비싼 취미를 유지하려 하고 저는 그 돈으로 조금 더 절약하며 살고 싶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부딪히다 보니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정 씨 부부는 은퇴 후 재정 계획을 다시 짜며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금씩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서로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의 생활 방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전의 대화로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부업, 소규모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의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를 통해 얻었던 성취감을 대체할 취미나 봉사활동, 소모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특히 배우자와의 생활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재정 및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천국일 수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단순히 쉬는 시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지금부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의 두 얼굴 전문가가 알려주는 은퇴 준비의 모든 것.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휴식과 자유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성 상실의 얼굴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얼굴을 맞닥뜨립니다. 특히 공무원들처럼 비교적 안정적이라 여겨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조차 은퇴 후의 현실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은퇴 후 재정의 재설계. 은퇴 후 가장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연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중견 공무원이었던 김 씨는 은퇴 후 매달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겉보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의료비, 주거비, 손주 학비 지원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매달 적자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문가 팁. 연금은 기본 안전망일 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은퇴 전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거나 부동산, 소액 투자 등의 자산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도 필수입니다. 2. 정체성 상실. 퇴직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바로 공허함입니다. 출근하며 바쁘게 일하던 삶이 갑자기 멈추면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박모 씨는 30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루함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했던 음악을 배우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를 개발하거나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나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 이런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와의 갈등. 은퇴 후에도 함께 가야 할 동반자. 퇴직 후의 삶은 혼자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과 소비 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 씨는 은퇴 후에도 골프, 고급 외식 등 비싼 취미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소박한 농촌 생활을 하며 절약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지속적으로 충돌을 일으켜 결국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맞춘 새로운 취미도의 교실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도 줄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재정 계획만큼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사전에 공유하고 공통의 목표를 세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실질적인 전략. 재정 관리 미리 계획하고 다각화하라. 연금 외에도 소규모 부업, 투자 등을 통해 다각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적 준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라.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단순히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부부 협력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찾기. 퇴직 후 부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충분히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공무원 연금이라는 안정망이 있어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은퇴 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가까울지는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60대 혼자 사는 은퇴자의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과연 은퇴 후 매달 얼마나 써야 하는지 그 현실을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1. 은퇴 후의 현실 60대 김씨의 이야기. 먼저 이 이야기는 65세 김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김씨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나름 안정된 연금을 가지고 은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다들 연금만 있으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김씨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씨는 월 연금 150만 원과 예금에서 나오는 5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을 받습니다. 듣기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돈으로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2. 월세와 공과금, 기본적인 생활비만 해도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은 작은 원룸입니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은퇴 후 혼자 살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매달 나가는 월세만 해도 50만 원. 여기에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약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벌써 60만 원이 나가죠. 그 다음 기본적인 식비를 보겠습니다. 김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식단에 신경을 쓰지만 그렇다고 호화롭게 먹는 것도 아닙니다. 매달 식비로 30만 원 정도를 씁니다. 사 먹기보다는 장을 보고 직접 요리를 하는 편이라 최대한 아끼려고 하지만 신선한 야채와 생선, 고기 등을 사다 보면 이 정도 금액은 필수적이죠. 이것만 해도 벌써 90만 원이 넘어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 의료비와 기타 지출 예상치 못한 고비. 나이가 들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김씨도 예외는 아니었죠. 당뇨가 조금 있어 매달 병원을 다니고 약을 챙기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의료비로만 1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본적인 의료비만 해도 적지 않은 지출입니다. 게다가 혼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기 제품이 고장 난다거나 작은 사고라도 나면 병원비가 들기도 하죠. 김씨는 매달 5만 원 정도는 이런 예비비로 떼어둡니다. 4. 여가비와 생활의 질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기며 살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김씨는 친구들과 가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쉽게 나가죠. 그래서 김씨는 여가비를 최대한 줄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사람답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여가와 취미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씨는 매달 5만 원 정도를 책이나 간단한 취미용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이 너무 삭막해지니까요. 5. 총 생활비 예상을 뒤엎은 현실. 이렇게 다 따져보면 김씨의 월 생활비는 최소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200만 원은 순식간에 초과됩니다. 김씨는 최대한 아껴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씨가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옷도 새로 사지 않습니다. 가전제품도 고장나면 수리해서 계속 쓰고 장도 할인을 많이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6. 충격의 결론, 은퇴 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제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습니다.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하고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일을 하거나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김 씨의 이야기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연금이 있는 김 씨는 좀 더 나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7.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하거나 작은 수입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의 생활비를 미리 철저히 계산해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은퇴 후의 생활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0대 은퇴자의 충격적인 생활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두들 현명한 준비로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왜 60대 은퇴자의 생활비가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은퇴 후에도 20년,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큰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세와 공과금, 식비, 의료비, 여가비 등 필수적인 지출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이러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2.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현명한 선택. 첫째,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김 씨의 경우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월세와 관리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은 여러 가지 주거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은퇴자용 주거 프로그램이나 실버타운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건강관리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로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도 매달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었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 유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금연과 절주 등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여가와 취미생활에 대한 지출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여가와 취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의 산책이나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강좌, 봉사활동 등은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수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김 씨처럼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고 해서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생활의 안정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이나 일을 찾는 것이 반드시 육체적인 노동이나 풀타임 근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일자리, 재택근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김 씨처럼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본인의 경험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이나 취미를 살려 소일거리를 찾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최근에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출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60대 이후의 지출은 대부분 고정비와 예측 가능한 지출이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지출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씨의 경우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미리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면 작은 의료비나 전자제품 수리비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매달 예상되는 고정 지출과 비정기적인 지출을 철저히 계획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아끼기보다는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생활비를 줄이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명한 소비 습관과 지속적인 자산 관리.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급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씨의 경우에도 예금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만 은퇴 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은퇴 자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안정적인 자산에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에만 몰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오늘은 60대 혼자 사는 은퇴자의 생활비 문제를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고 현명한 지출 계획을 세우며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안정성과 더불어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꾸준히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글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은퇴자, 통장에 20억 있어도 파산 직전. 충격적인 이유. 은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한 노후 자금과 편안한 삶을 떠올릴 겁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자금 10억은 있어야 된다라며 겁을 주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통장에 무려 20억 원이 있어도 노후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일본은 초고령 사회로 유명합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고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죠. 이렇게 길어진 수명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의료비는 급증하고 자산 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사는 68세 은퇴자 미즈노 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퇴직 당시 약 20억 원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넉넉한 노후가 보장된 것 같았죠. 하지만 퇴직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매달 지출이 5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도쿄의 생활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죠. 10년 후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지출까지 늘어나며 지금은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2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에 사는 70세 다나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젊었을 때 자녀들을 모두 도쿄의 명문 대학에 보냈고 노후에는 소박한 삶을 꿈꾸며 10억 원 정도를 마련해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돌봄 비용이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이 비용이 월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을 몇 년간 계속 내다 보니 어느새 노후 자금의 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 돌봐줄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급증하면서 돌봄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간사이에 사는 72세의 야마모토 씨입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꼼꼼히 했지만 재테크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예금만 믿고 10억 원 정도를 예금해 두었죠.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이자는 거의 없는 상태였고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실질 자산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은퇴 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죠. 그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나처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돈도 나중에 보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본 은퇴자들의 문제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급속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생활비와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적인 은퇴 후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막연히 10억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생활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비용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한 보험 상품이나 장기 요양을 위한 비용 준비는 필수입니다. 셋째, 자산 관리에 대한 공부가 절실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퇴자들 사이에서도 ETF, 리츠, 배당주와 같은 자산 배분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은퇴자들이 20억을 갖고도 파산 직전에 놓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하고 현실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은퇴 준비에 있어서 막연한 안도감보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은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일본 은퇴자들의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또 준비하세요. 은퇴 후 우리의 삶을 지켜줄 진짜 해답은 지금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듯 노후 생활에서는 생활비, 의료비, 돌봄 비용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20억 원이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파산 위기에 놓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 계획, 건강 관리, 사회적 지원 체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해 생각할 때 충분한 돈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 가족과의 관계, 건강 관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에 대해 면밀히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막연하게만 은퇴 준비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기회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필요한 자금, 돌발 상황에 대비한 준비, 그리고 평소 건강 관리와 같은 요소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미래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또 준비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 인터뷰 형식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은퇴 준비에 성공한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내용입니다. 인터뷰 일본의 스즈키 씨와의 대화. 인터뷰어. 스즈키 씨, 은퇴 준비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즈키 씨. 물론입니다. 저는 은퇴를 10년 전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충분한 돈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곧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돌봄 비용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인터뷰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스즈키 씨. 저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예금,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다각화했고, 특히 정기적으로 재무 상담을 받으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어요. 또 건강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의료비가 꽤 비싸니까요. 정기 검진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인터뷰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스즈키 씨. 은퇴 후 몇 번의 건강 문제와 생활비 상승으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미리 마련해둔 긴급 자금과 금융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즉시 재무 상태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군요. 인터뷰 이 한국의 김씨 부부 인터뷰. 인터뷰어. 김씨 부부, 은퇴 준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씨. 저희는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얼마면 충분할까? 라는 막연한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모든 예상 지출 항목 생활비, 의료비, 주거 비용 등을 세밀하게 따져봤어요. 그 결과 부부가 함께 꾸준히 저축하며 결국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인터뷰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김씨 부인. 처음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리 가입해둔 건강보험과 긴급 자금이 큰 도움이 되었죠. 또한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인터뷰어.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나요? 김씨. 서로에 대한 신뢰와 꾸준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어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함께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사망국의 독신 은퇴자 이씨와의 인터뷰. 인터뷰어. 이씨, 독신으로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씨. 저는 혼자서 은퇴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자산 배분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투자와 저축을 병행해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 가치를 유지하려 노력했죠. 인터뷰어. 은퇴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씨. 초기에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컸어요.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그런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취미생활과 운동으로 정신건강도 챙기면서 점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적인 안정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었어요. 인터뷰어. 혹시 지금 준비 중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씨.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작게라도 시작해서 점차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 메시지.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서 은퇴 준비에 성공한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은퇴 준비는 단순히 충분한 돈만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건강 관리,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준비를 시작한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미래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은퇴 준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대기업 인사팀장, 퇴직 2년 만에 길거리 커피 트럭 몰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누군가는 와, 대기업 인사팀장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휴, 나중에 내 모습 아니야? 하고 씁쓸한 예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나이 먹으면 퇴직해서 편히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실제로는 준비해둔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다루고 싶은 건 성공보다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은퇴를 하면 무조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편안해지고 훨씬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니, 나도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 이런 상황에 부닥치곤 하죠. 자, 그러면 왜 대기업 인사팀장처럼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퇴직 후 2년 만에 길거리에서 커피 트럭을 몰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커피 트럭이 나빠서 혹은 낮은 직업이라서가 아니라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갔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연금, 퇴직금 혹은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고 남들은 짐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부양이나 주택 대출, 또 예기치 못한 투자 실패 등 여러 이유로 정작 퇴직 후에는 자금이 바닥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사례를 통해 어떤 마음과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 다른 사례를 함께 알아보며 은퇴 준비와 그 이후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1. 대기업 인사팀장의 사례. 직장 경력 25년 이상 대기업 근무, 임원 직전 인사팀장까지 승진. 퇴직 계기 회사 구조 조정과 정년 압박이 동시에 오며 조기 퇴직 합의. 퇴직 직후 상황 처음엔 퇴직금과 퇴직 후 수당 등을 믿고 12년 정도 쉬어가자는 생각을 함. 결과 가파른 생활비 지출, 자녀 학비, 부모님 요양비 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금이 소진. 아니, 나도 대기업 다녔는데 그 정도면 꽤 모아뒀겠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정작 본인은 돈이 술술 나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한번 끊기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생겨도 메꿀 구석이 없거든요. 저축한 돈이야 분명 있지만 그건 쉽게 깰 수도 없고 깬다 해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출에 금방 바닥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엔 취업 재도전을 해봤지만 내가 25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쌓은 경력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자신감이 점점 꺾였다고 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회사들은 고연령, 고연봉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조직 문화, 적응력을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재취업이 안 되니 소위 카페 창업 같은 프랜차이즈 쪽을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진입장벽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번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 길거리 커피 트럭을 시작했어요. 트럭만 마련하면 큰 임대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발로 뛰면 하루하루 번 만큼 내 입에 풀칠이야 하겠지라는 단순한 계산이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현장에 나와 버는 돈이 은퇴 이후를 무작정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낀답니다. 하루 매출이 많지 않아도 내가 벌고 있다는 실감이 생기면서 서서히 생활 리듬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례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준비가 부족했네라고 탓하기보단 지금부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 근무라고 해도
은퇴 이유가 마냥 안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2. 50대 소방관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전혀 다른 업종의 분입니다. 50대 중반에 퇴직한 소방관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꽤 든든한 연금을 기대하고 있었대요. 평생을 국민 안전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분이니 당연히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이라고 해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시기가 길어지기도 했고요. 자녀들 결혼 문제나 예기치 못했던 의료비, 부모님 간병 문제 등등이 겹치니까 연금도 적자는 아니지만 이걸로는 택도 없겠다 싶은 불안감이 밀려온 거예요. 결국 이분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소방 관련 파트에 재취업하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나이의 장벽에 부딪혔어요. 젊고 활동적인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차선책으로 어떤 택배 대리점에서 배송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방관 출신이 택배를 배달한다고? 하고 의아해했지만 이분은 나이 들어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정도 노동력이 필요하긴 해도 내가 컨디션만 받쳐주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했죠.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체력은 조금 힘들어도 일하면서 얻는 활력도 있고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랍니다. 소방관으로서 겪었던 긴장감보다는 덜하지만 매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몸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연금이 있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만큼 연금이 안 나온다거나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각보다 일찍 은퇴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나중에가 아닌 지금부터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3. 학원 원장의 사례. 세 번째 예시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60대 초반까지 학원 원장을 하던 분입니다. 평생 교육업계에 몸담았고 도시 중심가에 있는 학원을 직접 운영했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어요. 문제는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늘면서 오프라인 학원으로 학생이 점점 안 오게 된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원 운영이 큰 타격을 입었고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는 계속 나가니 적자가 누적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학원을 아예 정리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학원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답니다. 그나마 있는 돈으로는 당장 생활비와 병원비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결국 아들이 권유한 도시락 가게를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오프라인 학원 운영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 커뮤니티나 SNS 홍보를 하고 조리도 가능하면 손수해가며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는데 한동안은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았대요. 그래도 배달 주문을 늘리고 지역 봉사나 소셜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입소문이 조금씩 났다는 겁니다. 이 학원 원장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한 업종에서만 성공했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반드시 순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시장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 배가 기울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도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퇴직 혹은 사업 정리 시점이 닥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두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 현실을 마주하는 자세.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은퇴 후에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이라도 퇴직하는 순간 어느 정도 낯선 사회에 던져지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업무, 조직, 급여, 체계 등 대부분이 확실한 틀 안에서 움직였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혼자 모든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할 것 없이 재정계획, 퇴직금, 연금, 저축, 보험 등을 미리 점검하고 실제로 은퇴 후 내 손에 들어올 월별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자격증 기술 습득. 생각보다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필요한 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조금씩 배워두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적 네트워크 유지. 막상 은퇴하면 회사 사람들과도 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죠.
건강 관리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일찍부터 건강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나는 여전히 성장 중.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을 정말 즐겁게 살아가려면 나도 아직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흔히들 퇴직 사회적 역할 끝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그 뒤에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하거나 혹은 소소하게나마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 등 오히려 더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어떤 형태의 일이든 일하는 기쁨을 다시 찾으면 삶이 훨씬 활기차지거든요. 대기업 인사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커피 트럭을 운영하게 되었어도 하루하루 재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은퇴 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구나 퇴직 이후에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높았던 지위도 오랫동안 다져온 전문성도 새로운 사회에서는 또 다른 경쟁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의외로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길거리 커피 트럭, 택배 업무, 도시락 가게처럼 기존 경력과 전혀 달라 보이는 길도 막상 시작해보면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대비하면 훨씬 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매달 은퇴 후 고정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고 작게라도 부업이나 취미를 겸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결국 은퇴라는 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무대가 열리는 시점으로 보는 게 현명합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해도 소방관이었어도 학원 원장이었어도 새로운 무대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만 그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무시하거나 미루면 자칫 길거리 커피 트럭조차도 선택지가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길 바라요. 대기업 인사팀장이 커피 트럭을 몰며 웃음을 되찾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은퇴 후의 생활에서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